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재무생애무로 상담하기의 8번째 시간, 안정헌신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헌신형, 우선 이름부터 보면 중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과 헌신. 안정헌신형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변화무쌍한 삶이라든지, 새롭게 바뀐다든지, 아니면 스릴 있는 삶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삶, 잔잔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니까 안전도 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정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또한 되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맡은 것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일하고요.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헌신적으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정과 헌신 기억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헌신형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을 위해서는 안전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안전을 추구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싫어합니다. 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번지점프? 그런 할 일 없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산악 스포츠, 스카이다이빙, 또 심해로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버, 이런 것들, 이런 위험한 스포츠 이들은 거의 즐기는 경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이들은 안정적인 삶을 좋아합니다. 평탄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싫어하는 겁니다. 번지점프 할 때 뭘 생각할까요? 쫙 늘어나서 스릴 있는 기분을 만끽하는 느낌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줄이 끊어졌을 때가 먼저 느낌이 오는 겁니다. 스카이다이빙은 하늘을 나는 느낌, 그 느낌을 먼저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죠. 사나이 자전거 타고 산 쫙 타고 내려오는 그런 신나는 느낌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굴러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위험한 것도 싫어하고 또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금융상품에 있어서도 위험 요소를 아주 싫어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 편입니다. 맡겨진 게 있다면,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해냅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안정헌신형 중에 효자, 효녀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애정이 넘치는 효자, 효녀라기보다 책임감에 의한 효자, 효녀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삼형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찮으신 부모님을 뭐야 꼭 장남이 모시라는 법 있어? 몰라 나 모르겠어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형이 뭐야 큰형이 안 모셔? 그럼 뭐라고 왜 나만 내가 모셔야 돼? 그럼 나도 안 해. 그럼 나가버립니다. 셋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셋째가 안정헌신형이면 어떻게 되냐? 뭐야 형들도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라고 나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부모님 가실 곳이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늘 상정한다고 했는데 그 상황을 만들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나도 몰라 나도 뱉지 라고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떠안는 효자 효녀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러나 이런 것이 본인에게도 힘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의무를 다하는 것, 책임감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나 일 진행이 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괜찮을까? 위험 없을까? 문제 없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는 없을까? 점검, 또 점검 하고 나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 혹시 놓친 게 없나? 이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이들은 충동구매라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인 지출을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물건을 살 때 크게 두 가지 니즈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재정 지출을 하겠죠. 필요한 것과 하고 싶은 것, 또는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어떤 유형들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우선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안정환 신형은 필요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에도 갖고 싶을 땐 충동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나 이거 좀 갖고 싶어. 근데 필요하다고 해서 충동구매를 하진 잘 않습니다. 왜?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물건이 마음에 듭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무슨 확인을 할까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진짜 필요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살까? 잠깐만 더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점검, 또 점검, 또 점검, 또 점검하기 때문에 충동구매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또한 안정환 신형은 사서 안 쓰고 소위 처박아 놓는 물건도 거의 없습니다. 왜? 필요가 충분히 확인된 제품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소비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적인 특성들이 나타나는 안정환 신인데 상담을 할 때는 뭘 신경 쓰셔야 될까요? 첫 번째, 위험을 싫어하고 안전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소위 공포 마케팅이 가장 잘 통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님, 지금 암 발생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거 고객님에 생길 수 있습니다. 굳이 고객님에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안 하더라도 안정환 신형은 나한테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비 상품이 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의무감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없어졌을 때 내 가족, 내가 없어졌을 때 내 자녀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그들을 위한 상품 구성에 이들이 아주 관심 갖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장성 상품이 굉장히 잘 이해되고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되는 고객인데 사인을 잘 못합니다. 이유는 이게 제일 괜찮은 걸까? 이거면 될까? 혹시 다른 거면 어떡하지?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근거 없는 고민, 근거 없는 불안 때문에 계속 사인을 미루게 됩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는데 계속해서 사인을 안 하고 미룬다? 그러면 결국은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적당히 하고 한 건 물러나는 것이 방법입니다. 안정환 신형이 그런데 계약하기 좋은 때가 있습니다. 정책이 바뀐다든가 법규가 바뀐다든가 상품이 단종된다든가 이럴 때 권하시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더 미룰 수 없는 상황, 구조적인 상황일 때 제한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정환 신형에게 지출 통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 잘 안 통합니다.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에게는 좀 더 의미 있는 지출을 만들어내는 제안도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못 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지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도 고객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안정환 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하면 안정환 신형은 위험 대비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또 나 없는, 내가 없을 때의 내 가족을 위한 상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점검. 또 생각. 그다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분위기가 좀 어렵겠다 싶으면 한 발 빼고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워낙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지출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하나 한가지 있네요. 이들은 수익률 더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융상품과 안정성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원금보장, 더 좋아하는 단어 확정금리. 그래서 변동성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좋아하고 정해진 것들을 보장성 위주로 원하신다면 좋은 상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안정원 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고 안정원 신형을 만나시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하신다면 좋은 상담과 또 좋은 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요. 또 생각자가 나면 또 돌려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학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의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독 신청하시면 앞으로 강의 들으시는데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안정원 신형 잘 기억하시고요. 이상 안정원 신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